밤 11시 58분, 스튜디오의 마지막 조명이 갈비뼈 사이로 파고드는 심장 박동처럼 전멸했다. 카메라 붐이 낮게 웅궁거리고 모니터에는 아직 편집되지 않은 장면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비서의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렸다. 발신자 표시는 단 3글자 장관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평범한 축전이라면 굳이 이 시간에 오지 않는다. 공기의 밀도가 단숨에 높아졌다. 프로듀서는 천천히 통화를 스피커로 전환했다. 잡음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렀다. 박양우 장관님께서 전합니다. 오늘의 무대 한국 대중음악이 사랑받아온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 씨 축하드립니다. 단정하지만 묵직한 그 톤은 오랫동안 달아온 의뢰의 문구와는 결이 달랐다. 스태프 몇 명이 어깨를 맞부딪히며 눈빛을 교환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무언가를 인정하는 선언 같았다. 이찬원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다. 땀과 조명이 뒤섞여 광택이 오른 얼굴 위로 잠깐의 침묵이 미끄러졌다. 이어진 첫 마디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말 영광입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당기자 그의 눈동자에 형광등의 하얀 불꽃이 번졌다. 낭만도 과장도 없었다. 오직 천 같은 고백. 그 말이 스튜디오 벽을 타고 돌아올 때쯤 누군가의 박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박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늘 밤이 특별한 이유는 축하의 문장이 아니라 그 이전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리허설 4번을 거치며 완벽하게 맞춰둔 편곡이 결정적 순간에 흔들렸고 하모니의 균열은 너무도 선명했다. 브릿지에서 코러스의 하나가 반박자 늦게 떨어졌다. 평소라면 곧장 카트를 끊고 재녹화를 선언했을 장면.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균열 위로 목소리를 더 높여 올렸다. 금이 간 유리잔이 오히려 더 많은 빛을 반사하듯 불완전함이 그 밤의 서사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백스테이지의 좁은 복도 끝 스태프용 모니터에 라이브 필이라는 빨간 표시가 깜빡였다. 감정을 밀어 음향 감독이 인이어로 짧게 지시를 보냈고 이찬원은 눈을 감은 채 한 소절을 길게 끌어올렸다. 객석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다. 누군가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또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기록보다 체험이 우선하는 순간 그 한 소절이 끝나자 객석은 터지지 못한 폭죽처럼 떨렸다. 무대가 끝난 뒤 대기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축하 꽃다발의 향기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매니저는 일정표를 뒤적였고 작곡가는 악보의 여백에 무엇인가를 빠르게 적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음악 감독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오늘 흔들린 건 박자가 아니라 규칙이었어요. 규칙이 한 번 무너지면 새로운 문장이 보입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장관실에서 도착한 축하 영상이었다. 화면 속 박양우 장관은 밝고 간결했다. 의전의 장식이 느슨하게 풀린 듯한 개인의 어조. 오늘 노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한 건 흠이었습니다. 그 흠이 우리의 마음에 정확히 스며들었습니다. 음악은 때때로 균열을 통해 들어옵니다. 대중 앞에서 그 균열을 감추지 않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말끝이 가볍게 흔들렸고 잠깐의 미소가 스쳤다. 스태프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국가의 축하가 현장의 떨림과 같은 문장을 고른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찬원은 영상을 끝까지 보고 천천히 일어섰다.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한 번 바라보고 이어서 덧붙였다. 완벽하면 안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잖아요. 오늘은 안전을 버리고 말 그대로 노래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프로듀서는 장면 전환을 지시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방금 막 촬영된 편집되지 않은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클립으로 엮기 시작했다. 편집실의 스크린의 순간들이 피어올랐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던 찰나 코러스 멤버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더듬던 컷, 그리고 브릿지에서 의도치 않게 흔들린 박자를 온몸으로 껴안는 그의 표정. 마지막 장면은 앙코르 직후였다. 관객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어 흔드는 순간 그는 마이크를 아래로 내리고 객석을 향해 입모양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소리 없는 인사가 조명보다 눈부셨다. 클립이 끝나자 모두가 알았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트로피를 들었을 때도 포즈를 취했을 때도 아니었다. 균열이 난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균열을 통해 더 멀리 빛을 뿜어낸 그 몇 초. 장관의 축하가 도착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었다. 예술이 완성되는 지점은 대체로 칼로 재단한 듯한 결말이 아니라 망설임과 용기가 서로를 떠미는 문턱이기 때문이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겨 스태프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테이프 조각과 조명의 잔열이 가느다란 실금처럼 남아 있었다. 매니저가 문을 닫기 직전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다. 장관님, 내일 일정 중에 짧은 만남이 가능하시답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봤다. 이건 기사거리 이상의 이야기였다. 시스템이 개인의 떨림을 승인하는 드문 장면. 복도로 나서는 순간 이찬원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를 돌아봤다. 오늘의 흔들림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실수였을지 몰라도 그 실수 덕분에 노래가 사람에게 닿았거든요.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다. 문 바깥의 공기는 달콤했고 어딘가에서 미세한 새벽바람이 불어왔다.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리며 밤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는 듯 고요히 닫혔다. 그리고 아침 공식 채널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설명에는 단 한 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착했다.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고 어떤 이는 영상 속 떨리는 밤 박자를 반복해 들으며 울었다. 축하의 언어와 예술의 떨림이 같은 박자로 맞물린 밤. 박양후 장관의 메시지는 의전의 문장을 넘어 낡은 마음의 문고리를 부드럽게 돌려 열었다.